그러니까 이 어린이 표정이 제가 생각할 때 142세나 산다고? 아니 그럼 내가 그때까지 아프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오늘날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3개 이상을 보유했는 사람이 63%고 그 다음에 한 개도 없다 하는 사람이 1%예요. 100%가 다, 거의 100%가 다 만성질환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65세 이상은. 그러면 우리가 요즘은 거의 다가 이 교회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 보면 거의 90세에서 100세 사이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막 다니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거의 다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오래 계시다가 가시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바라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발로 쫓아다니다가 한 2, 3일 아프다가 저쪽으로 이사를 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만성질환을 가지고 사신 분들이 요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지금 이제 면역질환, 즉 대사질환, 대사란 건 뭐냐 하면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버리고 하는 것을 대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잘 되면 그런 만성질환이 내게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즉 면역력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내 몸이 이제 말하자면 찌꺼기를 내보내야 되는데, 내가 먹은 것, 마신 것 이런 찌꺼기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 내보내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내 몸 안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톱니바퀴가 녹이 쓸어서 잘 낑낑하고 잘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뭐냐? 면역력이 저하돼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질병, 사고를 당해서 아픈 거 외에는 거의 다가 만성질환이 면역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면역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면역력이란 결국은 우리 몸이 스스로 나를 치료하도록 만드는 자연치유력인데, 면역력이 감소되거나 너무 지나치게 오버되거나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필수 영양소 부족, 잘못된 생활습관, 그 다음에 독소, 이것이 크게 나눌 때 이런 이유인데, 결국은 이 한 가지를, 이 전체를 한 가지로 말하면 독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독소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째는 내부 독소. 내가 먹은 것, 마신 것, 이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시고 난 뒤에 얘를 내 몸에 들어왔지만 이걸 잘 내보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들어왔던 것이 나가지 않고 내 몸 안에서 들어왔던 거는 외부 독소를 지금 다음에 말씀드리고, 내부 독소는 뭐냐면 내가 먹은 것, 내가 마신 것, 이것이 내 몸 안에서 작동을 하고 나면 찌꺼기가 생기죠. 우리가 자동차가 달리고 나면 배기가스가 나오듯이 내 몸은 거대한 화학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먹은 것이 제대로 잘 빠져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잘 빠져나가지 않을 때 내 몸 안에서 독소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두 번째로 외부 독소는 뭐냐 하면 환경오염, 환경호르몬, 화장품, 그 다음에 첨가물이라든지, 요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갑자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약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9%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 먹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 가지 두 가지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지고 한 가지 좋은 일을 하지만 100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약을 사면은 왜 적응증 해놓고 한 2줄 있고 앞뒤 페이지 빡빡하게 부작용이 적혀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당하는 사람은 100%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살펴보면 우리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하면, 이 지금 맑은 날은 이렇게 잘 보이는 게 이렇게 혼탁해 가지고 평소에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먼지가 많이 오니까 앞이 잘 안 보이는 날이 많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얼마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가를 보니, 일주일에 우리가 한 5g이라고 하는데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양을 먹는데요. 이 적은 양이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 신용카드가 없어지면 한번 내가 먹은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칫솔, 한 달이면 칫솔 하나를 먹는 정도로 양이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그 다음에 이 주된 섭취 경로를 보면 물. 옛날에는 뭐 우리가 물 사 먹는다 이런 생각도 못했지만 우물에 가서 물 길는 사람 없잖아요. 수돗물이라든지 물을 사면 전부 플라스틱이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많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물을 안 먹을 수가 없고 그 플라스틱에 들은 물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다에 나오는 먹거리, 갑각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많고,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맥주, 이러한 것들에 들어있는 것들이 우리 몸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몸에 우리가 뭐 식품을 사면 0.001g 들었다 뭐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는 우리 몸에 들어가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먹잖아요. 그게 이제 내 몸에 쌓이는 거예요.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첨가물인데, 첨가물을 우리가 물건을 사면 슈퍼에 가서 사면은 0.001g 들어있다고 쓰여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 1년 동안 쭉 쌓여 있는 거예요. 1년 동안이 아니라 평생 어떤 해결책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첨가물을 25kg를 먹는데요. 얘를 그냥 한꺼번에 마시면 우리가 죽겠죠. 근데 쬐끔 쌓여서 쬐끔 먹으면서 그것이 쌓여서 이제 내 몸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가지고 환경 호르몬으로서의 작용을 하는데, 이게 이름이 호르몬이 붙었다고 얘가 들어가 가지고 정식으로 내 몸에서 호르몬이 작동하는 자리에 지가 차지하고 앉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노출을 줄이기라고 말은 했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크리넥스를 안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드라이 클리닝을 안 할 수 없고, 이런 데서 나오는 발암물질, 아무리 친환경이라도 나온답니다. 이런 발암물질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찾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물 또한 우리 몸에서 독소작용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게 강도라고 얘기를 해놨겠습니까? 약물이 강도라고. 약물이 영양소를 이렇게 빼앗아 가지만, 약물이 영양소를 빼앗아 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는데, 그래서 WHO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독소와 관련되지 않은 질환이 거의 없다. 이것은 면역의 부재를 얘기한다. 그래서 면역이 모든 질병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WHO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면역을 망가뜨리는 독소, 이 독소는 염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염증이 만성염증과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데, 이 염증이 신경계질환, 당뇨, 각종 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으킨다. 그래서 염증은 면역 반응이고 질병의 시작이다. 그래서 처음 보면 아니라 처음에 조금 있을 때는 어지럽다, 뭐 그 다음에 뭐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들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이제 본격적인 질병으로 돼 가는 거죠.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필수 영양소의 결핍이다. 지금 보면 예전에는 50년대에는 요만큼 먹으면 됐을 것이 2000년대는 이만큼 먹어야 영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영양소를, 지금은 옛날에는 사람도 적고 기술도 덜 발달했고 하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것을 그냥 우리가 뜯어 먹으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맛있는 걸 찾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생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계속 가공을 하니까 이렇게 정제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먹다 보니까 옛날하고 먹거리가 너무너무 달라져서 정말로 먹어야 될 영양이 우리가 먹는 식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농사 짓는 것도 보면은 미국 같은 넓은 데서는 비행기로 농약을 뿌리죠. 우리는 뭐 이렇게 뿌리지만, 그 다음에 정말 더 심각한 것은 햇빛을 만나야 과일이나 채소가 광합성을 해서 비타민을 만들 건데, 햇빛을 만나기는 그냥 하우스 안에서 자라면서 예쁘게 자라라고 또 종이 봉투까지 씌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맛은 좋은데, 보기는 좋은데 영양은 거의 없어요. 미네랄도 땅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땅이 오염되어 있고 흙이 오염이 되어 있고 너무 경작을 많이 이모작 삼모작 하니까 영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요만큼 먹으면 됐던 것이 이만큼 먹어야 될 정도로 실제로 우리 식품에 영양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저장식품 먹죠. 또 이런 것은 임신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
이 야채라든지 과일이 수확하기 직전에 영양을 제일 많이 흡수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익어가지고 따면은 토마토를 서울이나 외국을 수출하는데 다 터져버리고 썩어버리겠죠. 새파란 걸 따. 우리는 근데 이런 걸 사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이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빨갛게 되는 것을 사야 되는데 이런 걸 사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빨개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화학 처리를 하기 때문에. 화학 처리를 하니까 껍데기는 탱탱하고 저 멀리 갔을 때는 이제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양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먹지요. 독입니다. 독. 또 우리가 이런 걸 맛있는 이런 걸 독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건강의 현주소는 뭐냐면 늘 피곤해요. 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늘 머리가 아파. 그런데 병원에 가서 얘기하면 검사를 쭉 해보면은 아무런 질병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이상이 없습니다. 나는 이상이 있어서 갔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푹 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면 또 그냥 머리가 아픕니다 하면 진통제 주고 소화 안 되면 소화제 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미 내 몸에서는 질병이 시작되고 있는데 검사상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런 질병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부산에서 이거 검사하다가 아이고 뭐 요즘 얼마나 카드라 통신이 많습니까? 아이고 무슨 병원 서울의 어느 병원에 의사가 명의라고 나왔다 하면서 인터넷 때문에 무슨 병원에 어느 의사까지 가르쳐 줍니다. 옆집에서 아이고 그거 가봐라. 그렇게 아픈데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서울이 낫다. 그 가면 이제 서울 가면은 무슨 병 진단이 내려요. 왜 내리느냐 하면은 명의라서 내린 게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계속 시간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동안 내 몸에 병은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서울에 한번 따라가 봤어요. 자기 잘 들어도 모르겠다고 나보고 같이 가자 해서 내가 이제 갔는데 그때 서울 있을 때라서 갔는데 부산의 의사 선생님들은요 이렇게 컴퓨터 보면서 막 네네네 뭐 질문할까 싶어가지고 막 자기가 말 다 해버리고 그냥 나가라 하거든요. 서울에 가니까 어찌나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서울 말로 그냥 막 설명을 해주는데 들어가니까 아이고 부산에서 오셨습니까? 앉으시라고 막 의자도 내주고 뭐 의사가 이런 사람이 있나 생각했는데 환자가 나오더만 뭐라 하는 거면 아이고 저렇게 친절한 사람이 내 병 다 고쳐줄 것 같다고 마음의 치료가 이미 막 병이 한 90%는 다 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못 났었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그래서 내 병이 그래서 그렇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시간이 가면서 병이 커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질병의 진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16세기의 과학자 파라셀수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을 잘 넣어주면 방어하고 보호하고 재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을 찾는 것이 일이다. 그래서 그런 좋은 영양이 들어갔을 때 내 몸에 원래 가진 자연 치유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한 것이 어떤 것이 건강하냐를 한번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듯이 우리 몸은 세포가 기초예요. 그래서 세포가 조직이 되고 조직이 이 장기가 되고 장기가 이 세포 하나하나 건강하면 이제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건데 우선 세포를 한번 볼까요?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지 너무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기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과학이 덜 발달할 때라서 광학현미경으로 5000배 확대했을 때는 요렇게 세포가 요렇게 겉이 매끌매끌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전자현미경이 개발이 돼서 20만 배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세포 표면에도 뭐 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머리카락 같이 있는 게 이게 무슨 일일까? 검사를 연구를 자꾸 했죠. 그런데 더 확대를 해보니 이렇게 구슬처럼 생긴 거예요. 이것을 당사슬 수용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사슬 일본에서는 이 고리처럼 생겼다고 당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우리 몸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뼈나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의 구조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떠한 음식을 먹었을 때 얘가 만들어지는데, 이 어떠한 음식이 뭐냐면
대자연에 있는 200여 가지의 단당류 중에서 탄수화물이죠. 중에서 8가지가 얘를 만드는 원료예요. 그러니까 얘는 식품이지 약이 아니에요. 대자연에 있는 식품 중에 들어있는 이 식품을 먹으면 탄수화물이라니까 살찌는 거 아닌가? 살찌는 탄수화물이 아니고요. 이 구조를 만드는 탄수화물이에요. 200여 가지 중에서 8가지가. 그래서 그러면 이 이제 선모를 만들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세포 표면인데 요렇게 당사슬이 선모가 쭉 있어요. 각각의 모양이 다른데 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서로 바로 옆에 있는 건 터치하고 멀리 있는 거는 휴대폰처럼 신호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내 몸에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라든지 아니면 영양이 왔어 라는 걸 알아차리면 내 세포 안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면역 처리를 해가지고 내보내든지 하는 일을 통칭해서 면역이라고 하는데 그 일에 오다를 내는 것, 내비게이션 하는 것이 이 선모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까 그 원료를 먹어주면 선모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말해서 면역이라고 하는데 얘가 제대로 잘 되면 독소가 들어오면 내보내면 되는 거고 영양이 들어오면 내 몸에 이 세포 안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은 얘들이 모자라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번에 TV에서도 나왔는데 이 선모가 세포 하나에 선모가 10만 개면은 건강하다. 3, 4만 개면은 반건강이다. 이게 현대인들이에요. 쉬어도 피곤하다. 이제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1만 개 이하면은 암이나 만성질환이 온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을 이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상을 여러 번 타게 되죠. 여러분들은 별로 상에 대한 욕심이 없으시죠. 그냥 이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놓은 걸 우리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을 많이 탔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이 일에 관해서 노벨상을 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이처지라든지 그 다음에 사이언스지라든지 셀지라든지 이런 데에 실립니다. 실려도 이런 책은 우리가 일반 서점에 가면 없습니다. 꼭 필요하면은 내가 주문을 해야지 해외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 책은 우리가 뭐 볼 필요도 없고 사실 우리 막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이분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포 표면에 있는 선모를 이분들은 더듬이라고 또는 안테나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은 나쁜 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얘를 처리를 못하면 그것이 세포 분열을 자꾸 하죠. 2개, 4개, 8개 이렇게 하는 동안에 방치가 되면 그것이 암이 되고 질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그분들과 함께 전 세계에 뭐 테라비브 의과대학이라든지 토론토 의과대학, 메이오 대학, 존스홉킨스 이런 데에 유명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의사들이 같이 있으면서 이 연구를 해가지고 75만 명의 논문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런 병은 절대로 현재까지도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그냥 환자들한테 이거는 낫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질병들이 영양소를 드시게 했더니 치료가 됐다고 나왔어요. 이 치료라는 말은 현재까지는 식품을 먹고 치료됐다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됐기 때문에 치료가 됐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제약회사 25개의 글로벌 제약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해가지고 수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어요. 까딱하면 없어질 뻔했지만 75만 명의 논문이 있으니까 승소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국제특허 155개국의 국제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 수가 없고 만들어서도 안 돼요. 첫째는 원료가 100% 천연이라야만 이 탄수화물 천연이라야만 그 당사슬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약은 화학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로서는 이 기능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특허가 이게 정말 맞다는 것은 이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시샘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맞나 다시 해보자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이 계속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과학으로.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던 것이 이제 황우석 박사나 이런 약간의 트릭이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 특허는요, 저희들 병원에서 보면 이제 어떤 약이 왔는데 이게 특허라 너무너무 잘나 뭐 이런 약이 있는데
이게 벌써 한 15년쯤, 특허는 전 세계가 20년이 그 만기예요. 그러면 15년쯤 되면 그 전부터 막 만들고 있어요. 20년만 딱 되면 이제 약을 내보내려고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20년 딱 되면 한 18년쯤 되면 슬슬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메나테크가 30년이 됐어요. 생긴 지가. 그런데도 짝퉁도 못 만들어요. 원료는 다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고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들 수도 없는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이. 그래서 이 제품이 MIT 공대에서도 21세기를 바꾼 10대 신기술을 했고, 여러 과학자들이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는다. 그 다음에 이 나스라는 기관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과학 자문을 받는 기관인데 여기서도 당사슬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도 주요 질병은 당사슬이 직접 관련한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듣지 못하면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여기에서 이 핵심 제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기능을 나타내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나테크의 독보적인 물질인데요, 이 엠브로토즈 라이프와 만나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엠브로토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청정지에 자생하는 천연식물의 성분을 뽑은 거예요. 식품이 어떤 회사는 보면 우리가 농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농장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자라게 해서는, 제가 우리 가족 중에 이제 유기농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 놔두면 사과가 다 떨어진대요. 떨어지거나 모양이 지 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농장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다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 주고 비료 주고 자라야만이 그것이 채소고 열매고 자라기 때문에. 근데 메나테크에서는 전 세계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생하는 천연식물에서 이 성분을 뽑아가지고 엠브로토즈라는 이 8가지 필수 탄수화물을 넣은 것을 이제 제품화했는데,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 나무 들어보지도 못한 나무도 있고 아는 나무도 있지만, 이런 것에서 그 성분을 뽑아가지고 넣은 것이 엠브로토즈 라이프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선모를 만들어가지고, 이 선모가 하는 일이죠. 악성물질이나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얘들이 하는 거예요. 얘들이 많이 있어야지 알아서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내보내기 위해서, 내 몸에 놔두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엠브로토즈 라이프는 세포 대화, 인지기능, 면역기능, 소화기능 등에 탁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된다는데, 애견센터 원장님도 강아지를 너무너무 잘 살려요. 숨쉬는 모든 동물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마 주변에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도 이거 사주면은, 강아지 아프다면 사주면은 정말로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만나폴. 만나폴은요, 면역의 핵심 물질이기도 하고 먹는 줄기세포라고도 할 수 있고, 뒤에 이거 근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0% 만노즈만 들어있다. 그래서 글리칸, 이 영양소 중에 왕이다. 8가지 중에 왕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알로에를 사용했는데, 알로에의 성분이 다당체입니다. 단당류가 여러 개 모이면 다당체가 되거든요. 그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만난이라고 하는데, 원자량이 100만에서 200만 달톤 사이 아세틸기를 함유한 만노즈가 들어있는 것이 미국 화학협회하고 연방의학협회에서 에이스 만난이라고 하자라고 그들이 정의를 내렸는데요. 미국의 정량 검사와 정성 검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걸 검사했는데, 정성 검사에서 만나폴이 가장 이게 활성도가 높다. 160만 달톤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을, 알로에로 만든 제품을 보니까 10만에서 40만 달톤이더래요. 그래서 이 100만 넘는 것을 에이스 만난이라고 하자 했는데, 이 에이스 만난만 들어있는 것이 이 만나폴이에요. 근데 이 에이스 만난이 들어있는 1kg을 만들기 위해서 1100kg의 알로에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아주 핵심 성분만 뽑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 몸에서 정말 필요한 그 활성도가 높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엠브로토즈 라이프와 만나폴을 먹었을 때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죠. 들어오면 이게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DNA에서 RNA가 복사된다 이런데, 우리가 왜
엄마, 아이고 딸이 엄마 너무 꼭 닮았네요. 이런 것이 이제 DNA가 복사돼 가지고 똑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여기 들어오면 이제 당사슬하고 이제 단백질이 뭉치고 다시 따듬고 쪼개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바이러스를 알아차리는 선모가 필요해.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딱 목적하는 당사슬을 가진 단백질이 세포 표면으로 와서 새싹이 나듯이 쏙 올라와가지고 단백질을 뿌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촉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바이러스가 오면 알아차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단백질을 알아차리는 뭐가 필요해. 그 맞는 것이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어줄 때 원료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따듬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화학 공장이죠. 비타민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과정을 당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당화 과정이 잘 된다면 선천성 결함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되고요. 뱃속에 있을 때 이걸 먹어주면 그 다음에 태어나서도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태어난 지 15일 물론 임산부도 먹였지만 태어난 지 15일 된 아기가 열이 40도 이상 넘고 있는데 병원에 이제 가니까 뭐 어쨌든 열이 나니까 이제 뭐 엑스레이도 찍고 하지만 항생제를 마구 들어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먹였거든요. 조금씩 먹였는데 금방 열이 떨어지고 열이 떨어지는데 병원에서 왜 열 났는지 또 왜 떨어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CT 찍고 뭐고 하길래 그 다음에 항생제는 계속 주고 그래서 이제 퇴원시켜 달라고 해라. 저희 조카 애인데 그랬더니만 병원에서 가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한테 절대 뭐 책임 묻지 않겠다고 서약서 쓰고 가라 해서 서약서 쓰고 나왔죠. 지금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인터넷 쇼핑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30g에 23만 1,000원이에요. 근데 얘는 에이스 만난이고 얘는 일반 만노즈예요. 그런데 30g을 사려면 82만 8천원, 미국 제품인데 또 다른 제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만노즈인데 30g을 사려면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분들은 아마 몰라서 이걸 사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1g씩 들어있거든요, 이 통에. 그런 주변에 계시면 이런 게 있더라라고 알려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수 탄수화물 즉 글리칸이 하는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합니다. 우리 몸에 모든 생명이 돌아가는 이 기본이죠. 대화를 통해서 항체 기능도 하고 면역도 조절하고 암세포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줄기세포의 활성화까지 조절하는 것이 이 글리칸이란 말이에요. 예를 보면 이제 이 면역세포 얘가 NK세포입니다. 이렇게 똑똑 두드려 보는 거예요. 터치해 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하고 단백질 종류가 다르네? 이러면 얘들이 이제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NK세포들이 다 달려 들어가지고 이 암세포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처리를 하는 NK세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만노즈 당사슬이 아까 8가지 성분 중에서 제일 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기능을 하는 그 당사슬이 만노즈로 만들어진 당사슬이기 때문에 킹이라고 했고 대식세포가 저 멀리 이제 대식세포가 여기 이제 우리 몸을 빙빙빙빙 돌아다니다가 NK세포는 평소에는 이렇게 쉬고 있어요. 쉬고 있다가 대식세포가 휴대폰처럼 신호를 보내가지고 여기 이상한 놈이 있다 여기 모여라 하면 그 사인을 받고 전부 다 모여오는데 이렇게 멍청하게 그냥 있는 NK세포가 있어요. 얘들은 뭐냐 하면 선모가 없어가지고 저 멀리서 사인을 보냈는데도 사인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막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막 쫓아갑니다. 불렀는 곳에 쫓아가가지고 얘는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NK세포는 수도 중요하지만 활성도가 더욱 중요하다. 선모가 많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호흡기계를 보면 역시 코나 기관지나 폐에도 역시 선모가 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호흡하면서 들어온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지난번에 YTN에서 뉴스 했는데 보면 코 속에 선모가 바이러스를 건져낸다 내보낸다라고 그렇게 뉴스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인데 우리 몸의 면역의 80%를 담당하신 위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선모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잘하면 장이 굉장히 위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요 이제 정상세포는 이렇게 질서 있고 예쁜데 이거는 이제 암세포예요. 세포가 변질이 됐죠. 이런 것은 용종이나 이렇게 악성은 아닌데 이제 이것도 이제 변질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도 마찬가지인데, 혈관에 요거 보면 이렇게 털이 많잖아요. 이 선모가 많잖아요. 근데 얘들이 잘 없으면 이제 이 안에는 영양도 있지만 내버릴 것도 있잖아요. 피떡도 있고 기름 찌꺼기도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게 염증이 있는데 가면 이제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으면 이제 병이 생기기 시작하죠. 길이 막아지니까, 길이 좁아지니까. 이렇게 혈관이 잘 통과돼야 되는데 찌꺼기가 있으면서 길이 점점 막히다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막혀버리면 이 스텐트라는 거 이런 것을 넣죠. 그래서 스텐트 넣으면 이렇게 이제 장치를 해놓으면 우선에는 길이 넓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런 기름 찌꺼기나 피떡 같은 것이 안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또 스텐트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혈관을 이렇게 발목이나 가슴에 있는 혈관을 떼가지고 여기서 이식을 합니다. 이식을 해서라도 심장에 영양을 줘야 심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까지 요즘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혈관이 이렇게 무성하게 선모가 있다가 이런 식사, 패스트푸드나 이런 걸 먹으면 완전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당사슬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이 당 영양소를 먹어주면 좋다 이런데,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좀 망가졌을 때 이것을 회복하는 진정한 길이 뭐냐면 글리칸을 기반으로 한 클린이에요. 클린은 선천성 당화결함 이런 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상하게 태어나거나 태어나면서부터 병이 있거나 아니면 영양이 불균형이나 독소가 있는 사람들이 클린을 하면 해결이 된다. 왜 클린이 필요하냐? 지금 이 땅을 보세요. 땅이 쩍쩍쩍 갈라져 있잖아요. 이때는 바게스로 들어부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홍수가 나듯이 물이 많이 쏟아져야 이게 푹 젖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영양이 부족하면 구석구석이 다 영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클린으로, 즉 우리가 이제 50년, 60년 이렇게 기계를 쓰면 녹이 쓸잖아요. 그때 한번 전신을 한번 이제 새롭게 해준다는 거죠. 재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클린이 필요한 거고, 클린을 했을 때 독소가 안 들어가고 에너지를 우리 몸을 고치는데 충분히 쓰면은 새롭게 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화를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60% 이상을 써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근데 우리가 얼마나 먹습니까? 맛있어서 먹고 권해서 먹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우리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내 몸은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보면 또 먹는 거예요. 조금 전에 먹었는데 그럼 떡 먹은 거 하고 과일 먹은 거 또 다르다고 또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한 번씩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클린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NK세포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프리라디칼 독소, 오염 같은 것도 없애주고 염증도 없애주고 활성산소 같은 것도 중화시켜주고 이러는데 이러한 제품들이 그렇게 해주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뭐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안 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해놓은 거를 그 말을 믿고 우린 따라 했을 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거 먹어봐, 먹어보니까 좋더라, 이 말만 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이게 오멜척 박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뇌동맥류와 뇌졸중 때문에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중풍이 온 거예요. 와서 마비가 됐는데 당 영양소를 사용한 지 4개월째부터 정상이 됐다는 거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맥다니엘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전 세계의 줄기세포의 대가예요. 3명 중에 1명, 1, 2, 3등 중에 1명인데 이분이 이 피셔 의학연구소의 책에 프로시딩지에 게재한 걸 보면 줄기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원천세포다. 손상된 뇌세포도 회복을 시킨다.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는 중풍이나 이런 마비된 것은 회복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정을 짓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해외 토픽에 왜 누구는 이게 경추가 골절돼서 이제 완전히 못 걸었는데 막 걸었다 이런 사람 가끔 해외 토픽에 나올 정도로, 그건 이제 본인의 의지로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뭐 또 누가 뭐 하늘에서 고쳐줬거나 어쨌든 그게 특별한 케이스지 일반적인 통상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줄기세포가 재생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마비가 된 것은. 근데 이제 이분이 저 앞에 있던 이분입니다. 네. 이분인데 얼굴이 좀 다르게 보여서 보여드리려니까. 요분이 레지 맥다니엘 박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이언틱 아메리칸지가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에요. 여기에 논문을 실었는데 이것을 먹였더니 일주일 내에 혈액 속에서 줄기세포가 발견됐다 했는데 이분은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통을 먹였대요. 하루에 한 통씩 엠브로토즈를 먹였답니다. 그랬더니 인체 전체 수로 한 사람이 1조 7천 내지는 3조 개의 새로운 줄기세포가 만들어졌다고 이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 프로시딩지 여기에 그 기사를 실어놨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신 분들이 내놓은 거를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봤을 뿐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되시게 하고 회복된 케이스인데 우리 김모 사장님의 따님이에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2cm에 32kg. 본인 이 엄마 말이 뭐라 하냐면 해부학 교실에 있는 뼈에다가 그냥 옷 걸쳐 놓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뭐 불면증도 있고 대인기피증도 있고 이제 영양이 흡수가 안 되니까 이제 혈관도 없어가지고 이 목에다 굵은 혈관에다 이제 줄을 꽂아 놓고 이 영양을 주입했는데 그래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글리코 영양소를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옆에서 듣더니만 그게 뭐예요? 이러한 거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건데 사람들이 뭐 다단계라 이러고 안 먹어서 그렇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이랬더니 이 엄마가 뭐라는 거면 다단계 아니라 10단계라도 나는 우리 딸을 먹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고 난 뒤에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아이고 시집이나 가겠나 애나 낳겠나 이런데 지금 일남 일녀의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딸이 이렇게 아프니까 그 엄마가 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엄마가 역시 한밤중에 119 실려갔는데 보니까 협심증인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받으니까 선생님이 평생 약 먹어야 됩니다 했는데 딸이 저로 좋아지는 거고 본인도 클린을 한 거예요. 클린을 하고 난 뒤에 몸이 너무 좋아요. 병원에 가니까 이제 약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심장의사가. 그래서 자기가 그 심장병 전문의한테 선생님 제가 이거 글리코 영양소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뭐 자기 모르는 건 잘 안 됐거든요. 예 이러고 나왔다 하면서 그 소개를 할 정도로 그 지금 요렇게 요랬던 사람이 지금 어떠냐 하면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발병 전이에요. 고치고 난 뒤에요. 요렇게 지금 화목하게 가정을.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좀 짜증이 나는 게 왜 이쁜 사람은 아플 때 좀 후줄근해야 되는데 아프고 난 뒤에도 이렇게 예뻐졌는지 짜증납니다. 예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모 사장님이라고 역시 여기에 같이 관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부인이 베체트병이라고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 병이 여기도 나타나다가 여기도 병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온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심정지 오고 뭐 어디서 만나려고 약속했는데 약속 장소에서 기다려도 안 와가지고 좀 있으면 응급실에 하면서 전화 오고 이런 분이었는데 클린을 하자. 이분이 이제 그 전에 알았죠. 그래서 클린을 하자. 병원에서 못 고친다니까 하자 했더니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 어떻게 고치냐고 이제 짜증을 내면서 절대로 안 먹겠다 한 거예요. 그러다 자꾸 병이 심각해지니까 하는 수 없이 클린을 했는데 2주 만에 마라톤 할 체력으로 회복이 돼. 본인이 이야기를 우리가 뭐 본인 아니면은 말을 안 하면 압니까? 본인이 마라톤 할 체력으로 회복이 됐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 또 이제 그 부인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모 사장님 본인, 야, 참 이 집안도 대단하죠. 전부 다 이제 힘든 병을 한 번씩 겪었네요.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라고 이것은 이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나왔는데 이거는 약물 부작용으로 부작용이 생기면 이거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공호흡기 달고 있다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달고 있다 돈 다 쓰고 이제 돌아가시고 치료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병이에요. 못 나서는 병이죠. 그래서 그 약물 부작용이 어떠냐 하면 온몸에 화상 입은 것처럼 온몸이 이제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시는 질병이거든요. 근데 본인도 그 설명을 듣더니 이 병은 낫는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러면은 병원 치료 안 하겠다 하고 나오니까 의사가 어이구 당신 미쳤냐고 뭐 이랬겠죠. 미쳤는 게 어떻게 미쳤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품을 먹기 시작했죠. 4월 27일인데 점점 좋아져 가지고 5월 6일 꼭 열흘 만이죠. 이렇게 빠르게 클린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열흘 만에 죽을 사람이 살은 거예요. 이분이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본인의 경과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15년 전에 이 세무사님인데 15년 전에 심장이 막혀가지고 이제 스텐트를 몇 번 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제가 뭐 엠브로토즈 만나풀 먹으면 산다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는데 식품 먹는다고 낫냐 돈만 쓴다 하지 마라 이랬는데 부인이 이 제품을 사가지고 조금씩 먹이다가 점점 좋아지니까 더 많이 먹였고 그래서 나중에 MRI 검사를 하니까 막힌 심장 혈관 옆으로 길이 다시 생긴 거예요. 우리 몸은 이렇게 재생의 능력이 큽니다. 제대로 된 영양만 넣어주면. 그래서 너무너무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래고 뭐 했냐고 물으니까 글리코 영양소 먹었다니까 의사가 또 막 그냥 알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면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남편이 자기 살린다고 수고했다고 매달 돈을 400만 원 준다고 막 자랑을 하네요. 이 메나테크는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식품회사 중에서 과학자문을 받는 위원회가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메나테크의 직원들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과학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메나테크에서 필요합니다 하면 쫙 모여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분인데 그 위원회의 위원장님인데 이분이 이제 메나테크의 고문님이에요. 이분이 메나테크로 넘어오게 된 정말 미국에서 북미에서 정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고 돈도 너무너무 잘 벌었는데 메나테크로 넘어오게 된 사연도 굉장히 재밌는데 그것은 이제 오늘 넘어가고요. 이분이 세계 의사협회가 인정한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의사가 선정이 됐는데 이분의 케이스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 30대 분인데 메이오 클리닉이 미국에서 10대 병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췌장암은 미국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울이나 가도 똑같아요. 모든 질병이. 근데 이제 석 달을 못 살 거지. 이거는 췌장은 길면 1년이에요. 그냥 일반 치료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3개월 정도 살 수 있을까 모르겠다 했는데 이분한테 온 거예요. 이 스티븐 뉴전트 박사님한테 와서 이 만나펠 캡슐을 조금씩 입에 넣어줬더니만은 그 다음에 10일 후에 얼마나 빠릅니까? 죽을 사람이 10일 후에 침대에 앉았고 그 다음에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 후에 아이 출산하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65세인데 심근경색증 환자의 양쪽 폐의 종양 갈 때까지 간죠. 이분은 뭐 까딱하면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제 인공호흡기 달고 있고 산소를 마시고 있고 그래서 겨우 2-3걸음 정도 걸을 수 있는 정도고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삶을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병원에서는 그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이분이 뉴전트 박사님이 만나펠 캡슐과 여러 가지 영양을 또 드린 거예요. 1년 후에 크리스마스 때 손자하고 찍어서 해마다 사진을 찍어서 나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소식을 보냈고요. 세 번째로는 뉴전트 박사님의 아들 케이스예요. 아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내염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렇긴 하나 완치되는 병은 아니에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근데 25명이 병에 걸렸는데 22명이 죽고 3명이 남았는데 걔들도 뭐 24시간 이내에 죽을 거라고 이제 그 병원의 담당 의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랬는데 이 아들이 이제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발작을 하니까 오늘 밤 넘기기 힘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이제 뉴전트 박사님 자기 아들이니까 글리코 영양소를 먹인 거예요. 글리칸을 먹였는데 계속 발작은 했지만 오늘 저녁에 죽을 거라 했는데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먹였죠.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거다. 왜냐하면 머리 문제니까. 그 다음에 지능은 5살 이하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박사님이 뉴전트 박사님이 계속 먹인 거예요. 만나폴과 엠브로토즈를 투여하니까 발작은 여전히 있는데 뇌 기능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다시 제품을 더 추가해가지고 계속 먹였더니 그 후에 약도 완전히 끊고 그 다음에 발작도 없어지고 지능은 평균 이상이고
운동 기능이 전혀 이상 없이 완치가 되었다고 해서 이분이 신이시여 메나테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현대 의사가 식품 때문에 이렇게 병이 나니까 그래서 이분이 메나테크에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고 사업 열심히 하시라 이러면서 근데 본인이 이제 사업 열심히 하나놓고 아니 뭐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나도 회원이 돼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회사에 있은 게 아니라 회원이 돼가지고 해보면서 PPD까지 그때는 PPD가 최고 직급이었어요. 그래 PPD까지 됐는데 이분이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고치면 좋겠네. 이게 이제 좀 보상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네 해가지고 본인이 또 보상도 고쳐주면서 이렇게 메나테크 사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죽을 사람을 살렸으니 이분은 그 일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과학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면역이 우리가 기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면 기적이에요. 기적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메나테크에서는 기적이 일상이 된 식품이에요. 글리칸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전달하셔서 주변에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나야 될 사람들 많이 전달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